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최근에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. 자, 어디서 보니까 운동을 매일 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던데, 자, 그게 사실인가요? 아니, 살빼남은 뭐 매일 30분 정도 운동하라고 했잖아요. 아, 그거 틀렸나요?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최근에 뭐 커뮤니티 등에서 뉴스 캡처한 게 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. 자, 보시면은 뭐 땀 흘리는 운동 매일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하고요. 또 운동의 질병 예방 효과를 보니까 한 주에 3-4번 정도 운동하면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데, 오히려 이걸 매일 하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왜 그럴까? 거기 나오는 걸 보면은 뉴스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. 매일 운동을 하면 신체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피로가 누적되는 게 아닐까? 자, 그리고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이 혈관의 탄력성 등등 이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운동은 좋은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듯이, 자,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. 자, 실제로 저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하시라고 자주 권유를 해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일까요? 자, 이거 혹시 뭐 연구가 완전 잘못된 건 아닐까요? 자, 그래서 그 연구를 가져왔습니다. 자, 뉴스에는 연세대 보건대라고만 나와 있던데, 뭐 홍콩 리카싱 의대, 뭐 영국 캠브리지 의대도 있고요. 19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. 자, 제목은 운동과 심근경색, 뇌졸중, 고혈압, 제2형 당뇨병 및 특정암 발생률 해서 이제 25만 7,854명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입니다. 자, 제목 보고 뭐 놀라지 마시고요. 자,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한마디로 25만 7,854명의 데이터를 가지고요, 운동과 질병 사이에 이 발생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겁니다. 자, 거두절미하고 해당 연구 결론부터 바로 보겠습니다. 일단 중간에 무슨 점들 있죠. 그리고 세로에는 길게 선이 쫙 그어져 있어요. 자, 이 세로 긴 선에 왼쪽으로 점이 갈수록 질병의 예방이 더 잘 되는 겁니다. 자, 심근경색부터 보면은 실제로 한 주에 3-4번 운동을 할 때 이 예방이 제일 잘 되고요. 더 많이 하면 질병 예방 효과가 오히려 떨어집니다. 자, 뇌졸중은 뭐 5-6회까지는 예방이 더 잘 되다가 역시 또 매일 하면은 갑자기 안 좋아져요. 그리고 고혈압도 3-4회가 제일 좋고 또 그 뒤로는 효과가 떨어져요. 당뇨병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럼 이 4가지 말고 아까 제목에 보면은 뭐 각종 암들도 있었죠. 암. 자, 10개 암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? 자, 일단 위암을 보면은 이것도 3-4주가 제일 좋습니다. 자, 문제는 대장암을 보시면 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질환 예방률이 이 굵은 선, 중간에 구워진 선에 오른쪽으로 갑니다. 자, 왼쪽으로 갈수록 질병 예방이 더 잘 된다고 했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질병이 오히려 더 잘 생겨버리는 건가? 아니, 그렇다면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대장암이 더 잘 걸리는 건가? 자, 나머지 결과들도 확인을 해보면요. 자, 대장암, 췌장암, 신장암, 담낭암, 이 4개 암은 운동을 아예 안 한 사람보다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. 이건 도대체 뭘까요? 자, 우리는 운동이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, 자,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건강에 안 좋고 심지어 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? 자, 일단 논문을 보시면요,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대장암, 췌장암, 신장암, 담낭암, 이 4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옵니다. 즉, 쟤네들은요, 통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결과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결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운동을 했다고 오히려 건강에 막 안 좋아지고 막 오히려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, 자, 그러면 그건 둘째치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조건 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걸까요? 네,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실제로 여기 연구 보시면 심근경색, 고혈압, 당뇨병, 위암, 폐암, 간암, 얘네들은요 3-4번을 했을 때, 일주일에 3-4번을 했을 때 예방률이 가장 좋았고, 자, 일주일에 5-6번 운동을 하면요 예방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. 자, 당연히 매일 하면 더 떨어졌죠. 이 5-6번을 했을 때까지 좋아지는 거는 뇌졸중하고 경두부암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얘네들까지도 매일 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왔어요.
자, 그렇다면 매일 운동을 하는 거는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걸까? 자, 애석하게도 본 연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뭐 따로 자세하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. 그게 이 연구에서도 사실 뭐 한 개로 뽑은 부분인데요. 이 연구 자체가 그냥 관찰만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운동과 질병 뭐 예방 사이에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. 따라서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매일 운동하면 안 좋다? 막 오히려 안 좋고 건강에 안 좋다? 이런 결론은 절대로 낸 적이 없어요. 이 논문에서는 어디까지나 일주일에 3-4번 운동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다. 자, 여기까지만 딱 말을 한 겁니다. 따라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안 좋게 나온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매일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려보자면,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듯이요, 매일 운동을 하게 되면 회복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. 자, 운동으로 근육에 과한 부하를 줍니다. 근육이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부하를 줘요. 자, 그러면 그 근육이 찢어져요. 그럼 근육이 찢어진 다음에 그게 회복을 하면서 근육이 커지죠. 자, 그러면 그 커진 근육에 또 더 큰 부하를 줍니다. 자, 이거를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죠. 즉, 여기서 핵심은요, 근육이 찢어졌다가 회복을 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. 회복할 시간을 안 주고 또 운동을 바로 또 시키면 안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웨이트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같은 부위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, 그 중간에 그 부위가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. 충분히 며칠의 시간을 줘요. 자, 다른 모든 운동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한 이 논문의 제목에도 있지만 땀 흘리는 운동으로 굳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.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,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설문지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. 일주일에 몇 번 땀 흘리는 운동을 하시나요? 라고 적혀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 땀 흘리는 운동이라고 하면 산책이나 걷기 같은 뭐 가벼운 운동은 보통 땀 흘린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. 자, 실제로는 그런 운동만 해도요, 땀이 다 나요. 단지 바람이 날려가든지 해서 잘 모르는 거죠. 자,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땀 흘리는 운동은 막 땀이 줄줄 흐르는, 막 땀이 막 흐르는 그런 고강도 운동을 보통 얘기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땀 흘리는 운동을 매일 한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강도 운동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하신 분들이라 오버워킹, 즉 자신의 한계보다 더 심하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. 따라서 매일 운동을 하면 안 좋거나 질병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.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핵심은 매일 운동에 두시는 것보다는 과한 운동에 두시는 게 맞다고 봐요. 자, 그리고 이 다이어트적인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요, 매일 운동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절대로 해가 되진 않습니다. 다만 다이어트 쪽에서도요, 무조건 더 많이 한다고 무조건 더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. 그건 여기서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, 미국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 운동한 사람과 하루 60분 운동한 사람의 이 체중이 얼마나 빠졌냐, 이 감소되는 걸 비교를 좀 해보니까 60분 운동한 사람이 30분 운동한 사람보다 2배 더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체중 감소도 2배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,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발표 자료에서는 매일 30분 정도만 운동해도 체중 감소는 충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권유를 좀 하고 있어요. 즉,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일단 되는 거고, 무조건 더 많이 한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은 다이어트에서도 비슷하다는 말입니다. 자, 여기서도요, 초점은요, 많이 하면 뭐 해가 되고 문제가 있고 꼭 그렇다기보다는, 자, 그냥 하루에 30분만 적절하게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을 매일 하면 오히려 안 좋다,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건 절대로 아닙니다.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거는요, 가장 효율적인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몇 번일까 라는 부분이에요. 논문의 개요와 결론에서 일주일에 3-4번 운동하는 게 질병 예방에 가장 좋은 것 같다, 이렇게만 말합니다. 매일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다. 자, 이런 이야기는요, 논문에 거의 뭐 없어요. 따라서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. 매일 하셔도 됩니다. 즉, 매일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. 다만 과한 강도와 휴식이 없는 거는요,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
매사추세츠 병원의 12년도 연구를 보면은 오버트레이닝 신드롬, OTS라고 해서 과한 운동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과도한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몸에 신경학적, 내분비적, 면역학적, 정신심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. 즉 휴식이 없는 경우, 너무 과도한 운동,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. 물론 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애초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자, 운동 중독에 걸리신 소수의 분들이 특히 저는 문제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. 따라서 제가 항상 권유하듯이 매일 산책 운동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거나 출퇴근을 걸어서 하시거나 하는 것 등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아니 오히려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. 자, 미국 질병청의 1일 운동 권장량이 여전히 매일 30분 걷기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요 운동 많이 해서 탈날 걱정보다는 너무 안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,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